그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남편은 10년 넘게 스킨십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어쩐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편의 상사에게 위로받다 선을 넘어버린 52세 은숙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남편 동현 씨는 건설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퇴근 후에는 TV만 보는 게 일상이죠. 결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10년이 넘어가니 저에게는 그저 남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던 어느 날 남편 회사 회식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라 한껏 들떠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공들여 했죠.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는 꽤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현이 부인이신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현이 회사 상사 민호라고 합니다. 훤칠한 키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 씨는 웃는 모습이 꽤 매력적이었고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숙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씨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술을 따라주며 회식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연신 술만 들이켰고 저는 민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가끔씩 던지는 유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술에 완전히 취해 인사불성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제가 택시 태워 보낼 테니 은숙 씨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민호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패 끼치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그쪽 방향이라 괜찮습니다. 동현 씨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 보낼 테니까. 결국 저는 민호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동현 씨 부인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동현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고 아름다우신 분과 결혼했을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혹시 남편분과는 자주 데이트하시나요? 아니요. 남편은 워낙 바쁘고 집에서는 TV만 봐서요. 데이트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글쎄요, 그냥 무뎌진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자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 그의 그곳까지 닿았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깜짝 놀랐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민호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종종 연락해도 될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은숙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결국 저는 민호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민호 씨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설렘을 민호 씨에게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은숙 씨 생각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에게서 저녁 식사 제안이 왔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옷도 새로 사고 화장도 더욱 신경 써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민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도 멋있으세요. 민호 씨의 칭찬에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저는 그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민호 씨와 함께 걸으니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씨, 저는 당신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민호 씨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과는 10년 넘게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민호 씨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는데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킨십은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키스를 하는 것은 물론 밤에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호 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거의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호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제가 옆에서 위로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기대세요. 민호 씨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민호 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민호 씨의 뜨거운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현 씨 부인 되시죠? 혹시 요즘 민호 씨랑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남편 회사 동료의 폭로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두 분 심상치 않은 관계인 건 아니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어제 일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호 씨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민호 씨를 따라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남편분과 정리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호 씨에게서 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탈이라는 생각에 더욱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아침 민호 씨의 차를 타고 서울 근교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들이 답답했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20대 초반의 풋풋한 연인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 중간에 있는 한적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되어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에게서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과 위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이어갔습니다. 목적지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따라 걷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있는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어요. 당신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도 민호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민호 씨는 저에게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위로를 주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은숙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 또한 그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숙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때요? 남편분과 정리하고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호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민호 씨,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민호 씨는 저를 이해해주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는 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달콤했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의 몸은 그의 손길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안을 끝까지 채워주셨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민호 씨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신음했습니다. 새벽까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돌아가야 했고 민호 씨는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씨와의 하룻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숙 씨,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제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세요. 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 시간을 주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민호 씨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호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남편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 행복만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호 씨, 죄송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남편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 곁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주세요. 민호 씨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뜨거웠던 입맞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나쁜 여자였을까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민호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